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쉬셨습니까? 네. 자, 오늘 오후 시간 풀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끝까지 처음 시작 시간에 계신 분들 끝까지 이렇게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화면 중지 부탁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퓨처 트랙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손 한번 흔들어 봐 주실래요? 네. 100분 토론 같죠? 네, 5분의 패널들이 나와 계십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 퓨처 트랙에서는 앞부분에서 발표했던 내용들과 함께 마무리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우리 5분의 패널들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왼편에 계신 텍사스 타일러 대학의 조현주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스코 잉젝 창조원의 김상락 성님,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왼쪽에 우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박인서 박사님, 네, 맞이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직업능력연구원의 유한구 박사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액션 러닝 또 오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주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네, 먼저 오늘 진행 순서는 약 5분간 정도 오늘 앞 세션에서 나눴던 인사이트와 그리고 주제 발제를 한 5분 정도씩 해주실 거고요.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채팅창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질의응답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또 어떤 걸 우리가 가져가야 될지,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미래 액션러닝 방향 어떻게 가야 될지, 네, 우리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금천 청년 창업 허브 AI들과 공부하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DX 시대에 맞아서 저희가 AI 센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그러면 패널들의 소개와 그리고 함께 좋은 의견들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현주 교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세션들을 감상하셨는지 그리고 네, 발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주입니다. 우리나라의 액션러닝이 93년도에 LG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나서 한 30년 이제 돼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오랫동안 액션러닝을 접하고 연구한 지도 꽤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다른 학회는 제가 안 가도 액션러닝 학회는 꼭 가거든요. 컨퍼런스 꼭 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교수이다 보니까 이론이나 연구나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을 하게 되고요. 저도 그런 액션 러닝을 이용해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는 이름 하에 가르치고는 있지만 그래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래도 좀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름에 올 때마다 와서 실제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도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각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예외가 아닌 것 같고요. 다양한 섹터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 액션 러닝을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서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다이버시티피케이션이었거든요. 다양화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뭔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거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제가 지금 2009년에 제가 액션 러닝 리서치 연구를 리뷰 스타디를 했거든요. 문헌 연구를 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문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나라는 이 테크놀로지, 다른 기법을 활용해서 액션 러닝을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하다. 정말 자랑스럽고 그런데 또 동조의 양면이죠. 막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액션 러닝을 만든
레지 레반스의 관점에서 보면 클래시컬 프린시플 있잖아요. 액션과 러닝을 같이 가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여야 되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팀이 움직여야 되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 팀이 움직여서 해결함으로써 개인적인 학습과 조직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학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리고 학습 그 포뮬라가 있잖아요. 공식이 있잖아요. L은 P 플러스 Q. 그러니까 지식도 중요하지만 퀘스천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레반스가 말한 그 클래시컬 프린시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거는 가져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액션 러닝인가? 아닌가? 그런 제가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고 테크놀로지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기본은 뭐지? 뭐 우리가 정말 기본을 지키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이 여러 사례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테크놀로지 활용,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나중에 세계적으로 소개하고 좀 가르쳐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우리가 본류를 정말 잃어버리고 있지 않고 그러면서 다양한 기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정말 미래를 위해서는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액션 러닝의 본질을 또 철학을 기본을 잘 지키면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리 또 석학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잠시 지금 방학 기간이라서 미국에서 여기 들어와 계시면서 또 이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셔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연결해서 우리 이제 기업에서는 어떤 변화를 DX 시대에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 포스코 인재창조원의 김상락 상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면에 아는 분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네, 반갑고요. 포스코 그룹이 추진하게 된 우리 DX 인재 육성 사례가 보니까 현대에서 사례가 발표가 되었던데 그 맥락에서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초에 2017년부터 제가 메인으로 제 회장님께 수명을 받았던 게 포스코의 디지털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거냐, 이걸 이제 수명을 받고 2018년부터 이제 대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트랙을 두 트랙으로 잡았는데, 하나는 이 임직원 중에서도 임원하고 직책자 계층을 어떻게 우리가 일단은 공감대를 형성할 거냐라는 걸 첫 번째 주제로 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일반 직원들을 계층으로 봐서 일단 교육부터 저희는 드라이브를 좀 걸었습니다. 회장님을 필두로 임원들은 2일짜리 교육과정을 열어서 전 임원이 반드시 여기 와서 우리 포스코의 송도에 인재창조원에 와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DX 시대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DX 시대 인재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느냐, 이걸 2일간 워크숍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직책자 과정이죠. 부장, 그 다음에 뭐 팀장, 그 계층은 3일 과정으로 저희가 크게 워크숍 형태로 거기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AI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3일간의 교육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일반 직원들은 3일짜리를 제가 만들어서 그게 일반 직원들은 저희들이 직접 개발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포스프레임이라 그러는데 그 포스프레임 속에서 과제를 실제 수행하는 역량을 3일간 집중적으로 교육한 후에 일반 직원들은 다 전파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한 트랙에는 전문가를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전문가 과정이라고는 일주일짜리를 만들어서 저희 포스코 그룹의 엔지니어 중에 특히 컴퓨터라든지 이쪽에 뭐 통계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공을 한 친구들 우수한 인재들 발굴해서 일주일간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 우수한 사람을 발굴해서 저희 포스텍에 4개월간 제가 파견을 보냅니다. 보내서 포스텍의 공대 교수들하고 AI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코워크를 시키고요. 오프잡으로 다 시키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은 이제 복귀를 하면 양제철소에서 AI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다 거기에 다 액션러닝 기반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육성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5년간의 이야기를 5분 내에 짧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듭니다. 그걸 따끈따끈하게 소개를 좀 드릴 텐데 2000년 8월에 제가 회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좀 스킬업을 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뉴 칼라 인재 육성 제도를 만듭니다. 그게 크게 저희가 4단계로 나눴고요. 비기너부터 이제 세미 엑스퍼트, 그다음 마스터 이렇게 나눠 가지고 비기너에 해당되는 레벨은 전 직원들이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 인사 가점이 부여가 돼요. 0.5점인데 상당히 큰 점수입니다. 0.5점이 부여되면서 3일짜리 집합 교육을 통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온라인을 받고 나서 본인이 시험에 합격하든가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면 0.5점의 가점이 있고요. 직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비기너 과정 중에 레벨 1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단계인데 레벨 2 아까 그 제가 세미 엑스퍼트라고 그랬잖아요. 2단계에서는 보통 그 교육 기간은 한 1, 2주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무크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학습을 한 후에 거기에서 시험이 이제 패스가 되면은 집합 교육에 들어와서 1주간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격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시험은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73명이 지금 합격을 했던데 전 포스코 그룹 중에서도 그걸 따면은 1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승진하는데 1점이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교육과 인사를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시켰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과제를 수행해야지 전문가 트랙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체에서는 일단 임원들의 그 공감대 형성을 필두로 그다음에 직책자들의 그 AI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그 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담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역할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즉 HR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변화에 어떻게 보면 주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끝으로 그와 더불어서 액션러닝 과제의 방향성은 어떻게 가냐면 아직 한 1분 정도 남았네요. 네. 액션러닝은 저희는 디자인 띵킹 기반으로 다 넣었고요. 그 디자인 띵킹 기반으로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즉 과제의 핵심 내용이 AI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상당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액션러닝 기반의 모든 어떻게 보면 과제 수행 즉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PBL 과정으로서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액션러닝이 앞으로 또 발전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5년의 역사를 짧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5년의 역사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포스코가 IT 회사인지 제조업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5년 전에 액션러닝 하러 포스코 포항에 갔는데요. 임원들이 모두 옆방에서 뭘 하고 계신지 봤더니 AI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시작했는데 벌써 그것으로 우리 스마트 팩토리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네, 역시 이제는 제조업 어떤 산업에서든지 IT가 중요해지고 또 액션러닝의 접목에도 우리 AI나 빅데이터를 이제는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발표하실 때 뒤에 보이시나요? 네, AI도 오늘 패널 토론자로 같이 참여를 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AI나 빅데이터를 또 이야기하는데 국가과학기술에 대해서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국가과학기술 인재들을 육성하는 인력개발원의 박인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쪽은 또 어떻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는지 또 액션러닝 인사이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도 또 AI가 옆에 있네요. 네, 로봇을 함께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에 일하고 있는 박인서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컨퍼런스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많은 공감이 되어서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인사이트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 준비를 했는데 서로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부문에 특히 공공 R&D 혹은 과학기술 분야의 우리 액션러닝이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도움되는 얘기를 제가 좀 하고자 합니다. 출연료
저희가 주 고객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다행히도 IT 분야에서는 최첨단을 다니고 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흔히 VUCA의 시대라 그럽니다. 변동성과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복잡성과 모호성까지 우리의 미래가 매우 복잡다단하게 바뀌어 왔는데요. 특히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R&D 복잡성의 증가랄지 또 과제가 과거의 천재 한 사람의 연구자에서 이제는 팀, 프로젝트 중심으로 융복합화,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특히 액션 러닝의 많은 훌륭한 기법들이 정부 출연자이나 과학기술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이 정부 출연연구소는 특히 변화 혁신이나 선행 대응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영역 하나가 연구 문화, 소위 조직 문화 개발 영역입니다. 액션 러닝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 역량, 과거에 천재 한 사람의 연구자가 지금은 집단지성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연구 개발의 추세가 대형화, 융복합화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협업과 협력의 기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 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없고 집단지성 기반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수평적인 협업과 협력의 연구활동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지성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문화, 두 번째는 협업, 협력, 세 번째는 집단지성입니다. 현재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소에서는 성과 개발과 그다음에 조직 개발이라는 두 가지의 영역이 굉장히 화두입니다. 여기에 우리 액션 러닝의 많은 훌륭한 기법들이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야기 나온 것들을 정리를 드리면 집단지성하고 협업 협력은 제가 최근에 우리 회장님하고 한국의 첫 번째 가는 공공 연구기관의 조직문화 개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조직문화를 진단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개선 방안들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이 방안들을 실질적으로 현장 기반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제였는데 거기서 집단지성이랄지 또 협업 협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했고 그분들의 이야기 중에서 두려움 없는 심리적 안정감 여건을 조성한다거나 혹은 회의 문화에서 수직적인 위계적인 상황에서 특히 젊은 연구자, 연구자들이 뭔가 말을 못하는 그런 수직 위기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집단지성이랄지 협업, 협력을 할 수 있는 우리 액션 러닝의 적용 기법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직접 문제 해결을 참여하는 방안입니다. 제가 앞에서 융복합화 대형화된다고 그랬는데 문제 해결할지 프로젝트 팀에 직접 그 과정에 참여해서 성과를 내고 문제를 도출하고 문제 해결 방안에 직접 투입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집단지성, 협업, 협력 그리고 문제 해결 그다음 팀 혹은 프로젝트 해결에 우리 액션 러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AI나 빅데이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들 또 연구자들에게는 네, 중요한 것이 조직 문화 그리고 협업과 지금은 이제 개인 중심이었다면 집단이 어떻게 협업 연구를 할 것인가, 융합 연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연구자들에게 과학기술 인력자이든 연구자들에게 액션 러닝 방식의 소통과 그리고 융합 연구, 집단지성을 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러면 아까 그 독일의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산학연이 연결되어서 이제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쪽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현장에서 직업 능력 개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유항구 박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유한구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그 국책 연구기관이고 주로 이제 노동부하고 교육부하고 관련해 가지고 크게 세 개 영역의 정책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직업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직업훈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으로서 이제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방향성이나 가이드라인 이런 쪽에 이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하시는 것 이렇게 들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참 그 현실하고 하이테크놀로지하고 갭이 굉장히 크다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제가 피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피사 결과를 보면은 세계 1, 2, 3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부한 시간으로 나누면은 밑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집어넣어 가지고 성과를 뽑아내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왜 우리나라 산업들은 이제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고 얘기했듯이 그 굉장히 이제 그 비효율적인 그런 학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거는 뭐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겠지만은, 실제로 학교 교육 단계에서 주로 이제 암기식, 주입식 이런 식의 문제풀이식 교육을 하다가 성인이 됐을 때에 과연 그게 기업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액션 러닝 학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문제 중심으로 전환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대기업에 가는, 지금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 중심에서는 사실 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상위 30% 안에 똑똑한 애들이 가거든요. 그런 똑똑한 애들은 사실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공간에나 가서든지 간에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70%에 되는 학생들은 옛날에 했던 그 스타일 그대로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학이라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2년에 22개국 정도의 그 성인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서 이제 국가 순위를 본 게 있습니다. 그 순위를 보면은 우리가 중간보다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느냐, 그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학습 습관이 암기 중심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그 학습 습관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그 작년에 이제 팬데믹 겪으면서 그 굉장히 빠르게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가고 그런 변화의 방향을 잡았지만은, 실제로 거기에서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 성과들이 특히 이제 그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서 그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잘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실제로는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졌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미래의 그 인재를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양성되는 인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그 문제 해결 중심의, 또는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또는 액션 러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어진 지식을 습득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부분이 저는 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코딩 교육에 대한 지금 중요성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코딩 교육의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는 함수에 대한 이해거든요. 수학에 대한 이해고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인데, 지금 그 두 가지가 잘 결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돼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물론 이제 액션러닝 학회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정책 입안자들이
그 여전히 이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AI 시대가 오니까 AI 인재 몇 명 양성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 만들고 그 대학원에서 몇 명을 양성하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탑 클래스로 가기 위해서는 똑똑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걔네들을 따로 교육을 시키면 된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저변이 쌓이고 평균이 올라가면서 바뀌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그 액션 러닝 학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 그 어떤 문제 해결 중심의 그런 접근 방식들과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교육 기관까지의 그 이러한 교육 방법들이 적용되는 그 실질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그 가교와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좀 더 빨리 만들어져야지 이 향후에 우리나라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제일 그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에듀테크라고 발표하신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하이테크놀로지와 이제 선진적인 그런 교사 방법들을 이제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전 여기에 동기 유발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야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그러면 동기를 유발해서 할 거냐. 그 실제로 제가 이제 OECD 데이터 패널 데이터를 갖고 이제 분석을 했을 때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적이 없어도 돼요. 미래의 커리어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비해 갖고 그 공부를 한 하위 70%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커리어에 대한 지도가 없으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동기 유발의 이제 목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이 여기에 좀 더 추가돼서 설명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 인재 양성, 네, 결국은 종합적 문제 해결 역량이 있는 그런 학생들로 육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 시사점을 주셨고요. 또 이 하이테크 시대에 동기 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고려하는 그런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 조은조 교수님 혹시 같이 또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네. 얘기하는 과정에서 질문 대답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그 우리 그 질문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네. 먼저 그 김미옥 대표님께서 팬데믹 이후에 진로 교육의 핵심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혹시 어느 분이 답변해드리면 좋을까요? 우리 유한구 박사님께서 진로 교육 지금 또 국가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아직 발표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OECD에서 그 금년 10월에 그 코리아 레디니스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한국적 패널 데이터를 이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중학교 3학년 때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겠다라는 생각과 그 생각이 그 성인이 됐을 때 나의 소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 분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좀 더 중학교 때 좀 더 괜찮은 직업을 갖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입이 더 높아요, 소득이. 그게 성적을 다 통제를 하고 수능 성적도 통제를 하고 기업 규모도 통제를 하고 기업의 산업 규모도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노동 시간을 통제를 한 상태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나 중소기업에 다니나 그게 같다라고 치고 이랬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뭘 하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 그게 실제로
나의 미래 진로를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진로에 대한 변화들을 이제 추구를 하겠지만은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것과 그다음 내가 거기에 맞춰 갖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두 가지가 어떤 한 사람의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실증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답변이 되실 우리 김미옥 대표님, 네, 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제 또 다른 궁금하신 점은 우리 채팅창에 또 올려주시고요. 네, 아니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연결해서 질문이 네, 준비되시는 시간 안에서 네, 저희가 네, 지금 우리 박정선 박사님 네, 또 주셨는데 문제 발굴이든 인공지능이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현장이 네, 중요한데 상당히 적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이디어통 같은 그런 고급 레벨이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기업이나 현장에서 수준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줄 계획이 있으신지 네, 우리 기업에 계신 김상락 박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던 잠깐 다시 한번 맞춰보요. 네. 수준별로? 네. 지금 이제 아이디어톤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예. 기업이나 현장에서 이렇게 수준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줄 그런 네, 계획이 있으신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포스코 그룹은 회장님께 그 보고를 통해서 그 창의 혁신 과제가 정확한 숫자 제가 기밀사항에서 한 20건 내외로 이렇게 임원 단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건 뭐냐니까 포스코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임원 계층에서 너네들이 직접 신사업이든 뭐 기타 어떤 사업이든 창의 혁신 과제를 수행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임원이 되면은 1월 달에 명령을 받죠. 그러면 한 3월부터 10월 달까지 6개월 정도의 그 창의 혁신 과제를 수행을 하는데 그걸 저희 쪽에서 그 포스코 인재 창조원에 와서 제가 직접 강의를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문제 발굴 단계 그다음에 솔루션 해결하고 이걸 시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랑 액션 러닝의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랑 똑같이 수행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실적이 10월 달에 회장님께 직접 보고가 돼요. 그래서 그 실적에 따라서 임원이 다시 1년간 재고용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죠. 그런 형태로 특정 계층에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현장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에는 AI 프로젝트를 문제 해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AI 프로젝트를 발굴하고요. 그 AI 경진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진 대회는 분기 단위로 전 그 부문에서 우수한 과제들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수상을 하면 마찬가지 인사 가점을 줘서 승진을 시키는 이런 선순환적으로 가고 있고요. 뭐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제가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미래 액션 러닝은 크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제 소견이 있습니다. 지금 ABCD 전략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 액션 러닝의 과제는 철저하게 align with organization strategy, 즉 조직의 전략과 정확하게 매칭이 돼야 된다, 얼라인 돼야 된다라는 게 A고요. B는 이 학습자 러너들의 behavior change, 즉 행동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과제가 수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야말로 convergence죠, convergence intelligence, 즉 융합 이 지능을 좀 길러주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그야말로 디지털 인재, 디지털 휴먼빙이라고 해서 디지털 인재를 육성해주는 쪽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 ABCD 전략으로 가는 게 앞으로 우리의 미래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저는 결론을 미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네. 제가 우리 조효주 교수님 같이 연계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대학교에서 액션 러닝 또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가르치는 교수 입장으로 보면 만약에 대기업에만 초점을 맞추면 힘들죠. 대기업에서 학생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모든 게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아까 봉현철 교수님도 학교 주위에 있는 소상인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제가 이런 걸 좀 해드릴 수 있는데 공짜로. 그러면 마다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있는 학교 그리고 근처에 있는 상가 비영리 조직
조직. 이런데 문을 두드리라 그래요. 저는 제가 지정 안 해줘요. 너희들이 찾아라 그러거든요. 특히 학교부터 시작해라. 학교에 유닛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인터내셔널 뭐 오피스도 있고 다이버시티 오피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데는 절대 환영이에요. 왜? 공짜로 대학원 학생들이, 저는 이제 주로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대학원 학생들이 와가지고 컨설턴트가 돼주겠다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은 거의 없죠. 게다가 EDD 학생들은 이 일을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실제로 일을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회사, 자기가 소속된 조직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조직이 없어서 내가 이런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나 액션 러닝을 못하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오히려 나중에 그 조직의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뭐 학점도 주지만 이거를 우리가 쓰겠다. 우리가 실제로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기업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다양화하는, 지금 우리 액션 러닝의 이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다양한 조직, 더군다나 작은 조직 이런 데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소중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연결해서 우리가 이걸 액션 러닝을 진행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틀을 깨지 않으면 학생들은 찾아가서 바로 그 과제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연결해서 우리 또 박인서 박사님, 혹시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공공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라서요. 국가 예산, 국민 세금을 쓰는 곳은 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으로는 없지만 아까 조현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발로 뛰어서 노크를 해보고 찾아가 보면 예산 주지요, 기회 주지요, 실제 프로젝트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다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실제 관련되는 연구 분야의 공공기관을 찾아가서 혹은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탐색을 하면 거기에 수많은 기회와 수많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급의 준비는 되어 있는데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 혹은 이월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공공에서 예산이 이월되면은 이게 문책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돼요. 그런데 공공은 아쉽게도 비즈니스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느긋하다, 공급자가 느긋하다를 기다린다 그럴까요? 찾아가지 않고 그거는 타성이 좀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과 달리 그래서 언제든지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국공립대학이나 공공연구개발 혹은 과학기술 분야 기관을 녹화하시면 언제든지 그는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수행할 수 있는, 심지어는 예산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포상을 몇백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탐색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수요자가 없어서 늘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은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플로어에서 손을 드신 분이 계셔요. 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선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던 내용은 아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마지막에 해주신 그 선생님의 관점으로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초중고등학교에 또 다 고려를 해서 사실은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근데 아까 뭐 공공의 자금이 많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과정 안에서 저희가 이제
기업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뭔가 강의를 진행을 또 해봤는데 프로젝트, 디자인 띵킹 프로젝트 같은 것들 진행을 해봤더니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상상력과 기술, 자연, 공대 학생들의 어떤 기술력,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야 정말 창의적이고 재밌는 그 어떤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있으니까 이렇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뭔가 추상적인 SF 소설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으로 문제 발굴 과정과 관련한 어떤 1단계적인 그런 그 공개 과정이 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과정으로 뭔가 이 과정들이 이렇게 좀 단계별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는데, 뭐 공공이든 사기업이시든 간에 이런 뭐 이렇게 조금 이게 최종 결론은 왠지 저도 이제 컴퓨터 과학이 전공이었고 하긴 한데요. 이걸 조금 더 물론 융합을 해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문제를 그 학생들 차원에서는 이 A 단계도 경험해보고 싶고, 근데 A 단계는 내가 진입을 하는 게 좀 가능할 것 같아. 이게 뭔가 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뭔가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짧죠. 네, 4시간은 진행을 해야 실은 여기 너무 어마어마하신 분들의 말씀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네, 우리 조현주 교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지금 우리, 박사님. 우리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우리 논문을 쓸 때도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이 논문을 써야 되는지, 왜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액션 러닝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제가 이 두 번째 리뷰 스터디를 하면서 그 전에는 첫 번째는 제가 어떤 걸 썼냐면 액션과 러닝을 어떻게 균형을 잡게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액션과 러닝을 잘 균형을 잡혀서 균형을 잡게 만들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을 프레임으로 썼다면, 두 번째는 코클란이 얘기한 자, 4가지 우리가 액션 러닝을 평가하는 4가지 크라이테리아가 있다, 범주가 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문제, problem, 두 번째 collaboration, 세 번째 process, 네 번째 outcome이에요. 그것이 다 잘 균형을 잡고 이루어졌을 때, 잘 골고루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액션 러닝이 효과가 있고 연구가 잘 됐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프로블럼 발굴부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프로블럼 베이스 스쿨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사례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애들은 프로블럼 이 문제 제기를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클라이언트 찾아가서, 그것이 조직이든 비영리 조직이든 아니면 영리 조직이든 아니면 특별한 조직이든 찾아가서 같이 문제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렇죠? 그리고 콜래보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자, 오늘 이렇게 보면 다 이 액션 러닝을 담당하신 분들이 다 하는 것 같아. 인스트럭처 교수 설계를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하려면 관련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스테이크홀더라 그러잖아요. 관계된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걸 콜래보레이션 할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액션 러닝 프로세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과정들이 끝났으면. 그리고 그런 과정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액셔너블한 결과, 그리고 프랙티컬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그 부분, 프로블럼 그리고 콜래보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질에 따라서 액션 러닝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문제를 어떻게 발굴할 거냐,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질문에서 이미 답이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질문에 이미 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들 주셨는데, 네,
자,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 액션러닝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공공과 그리고 학교, 우리 지역사회 모두가 이제는 협업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또 미래 인재들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메시지를 오늘 컨퍼런스 주제로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현주 교수님 특별 강의는 내일 2시간이 더 예정되어 있는데요. 프로젝트 A에서만 진행이 되는데 여기 오신 분들 희망하시면 내일 특별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멘티미터 아까 활용 어떻게 하나요? 의견 주신 분이 계셔서 멘티미터로 네, 저희 컨퍼런스 오늘 성찰, 액션러닝 성찰 너무 중요하죠. 그곳에 네, 성찰을 올리고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용은 나중에 저희가 메일로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